극대극소라고 하는 말이 있어. 이 극대극소라고 하는 거는 그 너희들이 얘기하는 그거랑 달라. 생각하는 그거랑 달라요. 이 극대극소는 극값이라고 하는 건데, 얘는 최대 최소하고는 좀 다른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최대 최소 이거랑 좀 다른 느낌이고, 극대 극소 이게 도대체 뭔지 알아보자. 첫 번째, 함수가 어떤 함수가 있는데, 이 함수가 어떤 특정한 a 값이 있는데 그걸 넣었을 때 값보다 이렇게 작아질 때가 이렇게 있을 거라는 거지. 예를 들면 이렇게 내가 껐다. 그러면 이제 요 어떤 그 함수가 x 넣었을 때 요 값보다 다 작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기가 fa라는 얘기야. 여기가 fa라는 얘기야. 응? 그럼 여기가 fa를 내가 잡아버리면 이런데 내가 x를 잡으면 어떤 함수 fx보다 이 fa가 항상 크죠. 그죠? 이렇게 되는 요 상태를 우리는 극대라고 부르죠. 극대라고 부르죠.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러니까 얘가 제일 크다 이런 얘기야. 요 A 넣었을 때가 제일 크다고. A 넣었을 때가. 반대로 fx 값이 있는데 f, b가 이렇게 있을 거라고. 그러면 이 b를 넣은 값이 그 어떤 x를 집어넣은 값보다 제일 작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상황을 얘기하겠죠. 그럼 여기가 내가 b라고 잡으면 이런데 x를 잡으면 fx 값보다 fb 값이 항상 더 작잖아, 그지? 이게 제일 작단 말이야, 제일 작다. 그거를 이제 우리는 극소라고 얘기하는 얘기지. 쌤, 그러면 최대하고 최소하고 별반 다른 게 없는데요, 그러지 마. 자, 봐봐. 쌤, 이거 최대잖아요. 이거 최소잖아요. 별반 다른 게 없는데요, 그러지 마시고, 얘가 그래프가 이제 이렇게 동시에 이렇게 그려질 때가 이제 막 생길 거라고, 이렇게 동시에 이렇게 막 그려질 때 생길 거라고. 그러면은 요 값이 최대는 아니지. 맞잖아. 제일 큰 건 아니잖아. 큰 건 위에 있잖아. 그죠? 최대는 아니지만 이렇게 되어 있는 요 모양을 극대라고 부르는 거야. 요 주변을 보면 요 주변에 뭐 이렇게 넣었을 때 요가 제일 크잖아. 그지? 그러니까 요게 이제 극대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도 뭐가 되냐면 여기도 제일 작지. 그 주변 값보다. 그 주변 값보다 얘가 제일 작지. 요걸 이제 뭐라 부르냐면 극소라고 부르는 거야. 이 표현이 좀 바뀌었어요. 여기도 극대가 되는 거지. 여기도 극소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극대 극소는 많이 생긴다. 많이 생길 수 있다. 근데 최대 최소는 하나씩밖에 없는 거잖아, 그지? 가장 큰 값, 가장 작은 값. 그거랑 개념이 좀 다르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극대라고 하는 것은 많이 생길 수 있죠. 더 생길 수도 있고, 극소도 많이 생길 수도 있고, 더 생길 수도 있고. 어떨 때는 극소가 더 커요, 극대보다. 극소가 더 크다고 극대보다. 그럴 수도 있고, 뭐 다양한 경우가 있겠지. 하여튼 이렇게 생긴 거를 우리는 극값이라고 부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얘는 이제 연속일 때 얘기하는 거고, 연속이 아닐 때도 잠깐 얘기해보자. 이렇게 가다가 여기가 빵꾸가 뻥 뚫리고 여기 이렇게 내려왔을 때 여기가 색깔 칠해져 보자고. 그럼 여기를 내가 A라고 하면은 이 함수 입장에서는 요 FA 값이 가장 크죠. 가장 크죠. 그럼 얘가 불연속이지만, 그지? 이 가장 큰 요 값을 우리는 극대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극대라고 부른다는 얘기예요. 자, 얘는 어떨까? 이렇게 가다가 빵꾸 뚫리고 내려오는데 여기에 채워져. 자, 여기에 채워지면 이렇게 보면 여기 A에서 주변값을 봤을 때 이게 더 크죠, A보다. 그치? 그럼 여기서는 극대값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극대값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딱 정해진 값이 없는 거잖아. 여기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는 이게 계속 커진다는 얘기예요. 계속 올라가는 얘기거든. 이 값을 딱 명명할 수는 없는 거라고. 이런 거는 올라가다가 딱 이제 멈췄잖아, 여기에서. 이건 이제 극대값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얘는 극한 값이잖아. 어디에 계속 가까워지고 있잖아, 이런 식으로. 그지? 그럼 얘는 이제 딱 극대값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라고. 이런 거는. 이게 제일 큰 건 아니잖아. 얘가 제일 큰 것 같은데 계속 커지고 있단 말이야. 이게 딱 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극대값이 아닌 거예요. 무슨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니? 이해돼? 좋아. 그 다음에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도 있냐면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이렇게 쭉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쭉 올라가다가. 그럼 이런 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니?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지? 천점이라고 해요. 천점. 뾰족한 점. 즉 미분이 안 되는 점을 얘기하는데 이게 미분이 안 되더라도 있잖아. 요 값은 그 주변 값보다 가장 크지. 그러니까 얘도 뭐라고 부르는 거야? 얘도 극대라고 부르는 거야. 그럼 이렇게 쭉 내려오다가 다시 쭉 올라가죠. 여기 또 분명히 미분이 안 되죠. 미분이 안 되죠. 그래도 얘는 뭐라고 부른다고? 극소라고 부른다고. 제일 작은 부분이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러니까 이 함수의 극대, 극소, 극값, 이 극값은 연속하고도 상관없고 연속하고도 상관이 없고 미분이 가능한 것 이것도 상관이 없는 거야. 전혀 상관없는 거야. 그러니까 뭐 미분이 되고 안 되고 얘가 연속이고 불연속 이건 상관없이 극대, 극소, 극값은 다 정할 수 있어야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제일 봤을 때 그 주변값을 봤을 때 제일 큰 게 있거나 제일 작은 게 있으면 그게 극대, 극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극대, 극소, 극값은 한 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 존재할 수 있다는 거지. 여러 개. 그게 이제 최대, 최소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라고 했어요. 최대, 최소하고는 다른 말이에요. 완전 다른 말이에요. 그렇게 인식하고 있으면 이제 극값에 대한 일단 전체적인 스토리는 이제 알 거라고. 됐죠? 자, 그러면은 내가 이제 몇 개 한번 적어줄게. 한번 봐봐. 4번. F 프라임 A가 0이야. F 프라임 A가 0이라는 것은 미분 개수가 0 됐다는 얘기잖아. 그럼 미분 개수가 0 됐으면은 분명히 접선 기울기가 0이 됐다는 뜻이죠. 그럼 접선 기울기가 0이 됐으면은 이거는 x는 A에서 극값을 가진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니 없니? 잘 생각해보려. 접선 기울기가 0이 된단 말이야. 그럼 접선 기울기가 0이 되면 그때 그 fx는 여기에서 극값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까 없을까? 없죠. 왜냐하면은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요. 자, 이렇게 됐는데 자, 이렇게 되면 미분하면 분명히 0이 되죠. 미분하면 0이 되죠. 여기에서 극값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지. 그런데 있잖아. 이렇게 생긴 함수하고 두 개를 붙여놓고 접선을 끊고 잘라가지고 이제 여기는 지우고 여기를 지워. 이런 함수도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함수, 이렇게 생긴 함수, 이렇게 생긴 함수가 있을 수도 있겠지. fx가. 그럼 분명히 미분해서 0이 된단 말이야. 얘도. 여기도 분명히 미분하면 0이 되는 곳이 맞단 말이야. 접선 기울기가. 그런데 혹시 얘는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니까 여기에서는 극값이라고 얘기할 수가 좀 없지. 힘들지. 이 극값이야? 아니잖아. 극값이라는 것은 그 주변 값보다 항상 크거나 항상 작아야 된다. 근데 얘는 작을 때도 있고 클 때도 있고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얘는 틀렸다. 무슨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거꾸로 가는 거예요. 거꾸로. 자, 거꾸로 가보자. 그러면 A에서 극값을 가지고 있대요. 그럼 A에서 극값을 가지고 있으면 걔는 미분하면 0이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극값을 가지면 걔는 미분하면 0이냐 이렇게 물으면 그것도 안 되죠. 왜 안 되니? 그러면 아까 예를 든 거 이렇게 생긴 거 뾰족하게 생겼죠. 그럼 여기가 분명히 극값이 맞습니다. 이걸 극대라고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그지? 극대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여기서 미분 돼야 돼? 안 되잖아. 3점이니까. 그러니까 미분해서 0 된다. 말이 안 되지. 미분 자체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요거의 반대고 이건 흰색의 반대가 됩니다. 그래서 극값은 연속, 미분 가능 이거는 전혀 상관없단 말이에요. 온리 그림으로 판단하셔야 돼요. 그림으로 판단하셔야 돼요. 이해되겠니? 자, 근데 이제 너희들이 이제 배우는 보통 함수는 3차 함수하고 4차 함수란 말이야. 3차 함수, 4차 함수 뭐 이런 거 배우니까 주로 이 fx가 다함수일 때 많이 본다고. 이 fx가
다항함수일 때 많이 본단 말이야. 그럼 다항함수라고 하면은 얘는 미분이 가능한 그런 함수지. 부술한 그런 함수란 말이야. 그러면 다항함수라고 만약에 가정을 준 상태에서 이걸 미분했을 때 여기가 0이 된다라고 하면은 다항함수를 했을 때 이제 이런 첨점들을 다 빼는 거죠. 했을 때 미분해서 0이 된다라고 하면은 얘는 여기에서 x는 a에서 극값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역시나 없죠. 역시나 없죠. 그냥 거꾸로 가는 것도 역시나 없죠. 그거는 이제 뭐 미분이 가능하다고 해도 봐봐 이런 거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 미분에서 0이라고 해서 극값이 아니잖아. 그치? 아 이거는 되는구나. 거꾸로는. 그러네. 거꾸로는 되죠. 왜냐면은 극값이라고 내가 이제 얘기를 했으면 이게 다함수니까 미분이 가능한 함수니까 미분을 원할 수가 있네, 그지? 그러니까 요거는 되네. 요건 되네, 그죠? 극값이라고 하면은 미분에서 0이 되게 되네. 그러니까 요거만 딱 맞고 나머지 웬만한 다 뭐 판단형 문제 나오면 다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와 전혀 상관없기 때문에. 그치? 그래서 요거만 딱 맞는 거야. 다한 함수, 미분 가능한 함수인데 얘가 극값이라고 하면은 미분에서 0되는 값이다. 오케이? 미분 극값이라고 됐죠? 요거만 맞고 나머지는 다 틀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06페이지 보면은 그 극값에 대한 거짓인 명제라고 반내들이 다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다 틀렸다 생각하시면 돼요. 206페이지에 그 포커스가 되어 있는 부분을 한번 읽어보라고요. 알겠지? 그래서 요것만 맞고 나머지는 다 틀린 거야. 요거 맞고 나머지 다 틀린 거야. 그래서 극값은 좀 조심조심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렇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는 신경을 좀 곤두세워보자. 자, 신경을 곤두세워보자. 6번부터는 자, 만약에 f가 다함수래요. f가 다함수래. 그 얘기는 미분이 가능하다는 얘기지, 그지? 미분이 가능한 거야. 미분이 가능한 수. 그랬을 때 첫 번째 x는 a에서 이제 극대를 가진다라고 얘기해보자는 얘기죠. x는 a에서 극대를 가진다고 얘기해보자는 거지. 그럼 극대라는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면은 조금 이렇게 된 표현이잖아. 좀 극대, 그렇지?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된 그림 모양이 극대가 되는 거죠. 부들부들 하셔야 됩니다. 부들부들. 그럼 여기 이제 f 함수인데 이제 판단을 이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봐봐. 여기가 미분해서 뭐 되는 곳이고 미분해서 0 되는 곳이지, 그지? 여기가 미분해서 0 되는 곳이라고 하면은 그 전, 바로 전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지. 그럼 얘는 미분해서 뭐가 되어 있어? 양수. 그러니까 증가함수, 증가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요거보다 약간 큰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렇게 그려져야 되지, 접선이. 그럼 얘는 음수, 즉 감소한다는 뜻이죠. 감소. 좋아요. 그러면은 내가 이제 극대라고 이제 판정을 내가 하려면은 극대라고 판정을 하려면 함수 fx가 a를 넣었을 때 0이 되긴 돼야 되는데 이 0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냐면 a보다 작았을 때의 부호가 양수에서 뭘로 바뀌어야 돼요? a보다 큰 거의 그 기울기가 음수로 바뀌어야 돼. 이게 바뀌어야만 극대를 얘기할 수 있다. 다시 내가 한글로 적으면 이건 식이고 한글로 적으면 증가 상태에서 무슨 상태로 바뀌는? 감소 상태로 바뀌는 그 순간이 있을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증가 상태에서 감소 상태로 바뀌는 그 순간이 있을 거라는 거지. 그 순간을 우리는 극대라고 부릅니다. 그 순간을. 그 다음에 극소라고 하면은 A에서 극소라고 하면은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야, 그지? 그죠? 그러면 똑같이 좀 해볼게. 여기가 미분해서 0 되는 곳이고요.
이거보다 작은 쪽에서는 이렇게 접선이 꺼지고 큰 쪽에서는 접선이 이렇게 꺼지는 거지. 큰 쪽에서. 그치? 그럼 얘는 이제 무슨 상태야? 이게 감소 상태고. 그 다음에 이쪽은 증가 상태란 말이야. 그러니까 감소 상태에서 증가 상태로 바뀔 때, 그때를 우리는 극소라고 부른다는 얘기지. 됐지? 그러니까 뭐 여기를 이제 A라고 얘기하면은 얘도 미분해서 A 넣으면 0이 되긴 되는데 여기에서 끝나면 안 되고 반드시 A 마일 때와 부호와 A 풀일 때의 이 부호를 보셔야 된다. 그럼 이때는 음수고 이때는 양수 이렇게 바뀌셔야만 이걸 극수라고 부르는 거야. 극수라고. 자, 이걸 한글로 적어봐. 한글로 적으면 뭐니? 기울기가 음수니까 얘는 무슨 상태? 감소 상태고 기울기가 양수이기 때문에 얘는 증가 상태다. 그러니까 감소 상태에서 증가 상태로 바뀌는 그 순간이 있을 거라고. 감소 상태에서 증가 상태로 바뀌는 그 순간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 순간을 우리는 극소라고 부르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래프 그림은 다 알죠. 식으로 판단하라 이런 얘기야. 식으로. 오케이? 자, 그럼 이제 결론을 내가 하나 적어줄게. 봐봐. 자, 결론을 적는다 여기다가 6번의 결론. 자, 미분해서 0이다. 그럼 아까도 얘기했지만 미분해서 0이다. 그러면은 x는 a에서 그 값을 가신다. 맞냐 안 맞냐? x는 a에서 그 값을 가신다. 맞냐 안 맞냐? 다시 한번 적어줄게 결론. 맞냐 안 맞냐? 자신 있게 얘기해봐. 미분해서 0이다. 그러면은 그 값을 가져 안 가져?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했다. 아닙니다. 아니라고. 미분해서 0이라고 해서 그 값이 아니라니까. 오케이? 그 대표적인 반대가 뭐라고? 그 대표적인 반대가 이렇게 증가하다가 0 됐다가 다시 증가하는 이런 그래프가 있다니까. 이런 그래프가. 그러니까 분명히 여기는 기울기가 0이에요. 여기 기울기 0이라고. 이건 그 값이 아니잖아. 그치? 다시 한번 얘기해주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결론을 이제 뭐라고 적어주냐면은 미분해서 0이라고 그 값이 아니고 미분해서 0이라고 해서 그 값이 아니고 반드시 미분한 함수에 요 함수에 뭐가 바뀌어야 된다고? 부호가 바뀌어야 돼. 부호가 바뀌어야 돼. 그래야 극대극소라고 얘기할 수 있다. 부호가 바뀌어야 돼. 이거의 부호가 바뀐다는 게 무슨 뜻이냐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뀐다 무슨 뜻이야? 감소에서 증가로 바뀐다. 마이너스는 감소. 감소에서 증가로 바뀐다? 그럼 얘는 극소가 되는 거고, 얘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뀐다? 그럼 증가에서 감소로 바뀌는 거니까, 증가에서 감소로 바뀌니까 우리는 극대가 되는 거야. 됐니? 자, 왜 이렇게 따로 없어? 그렇게 심오하게 생각하지 마. 심오하게 생각하지 마. 이게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은, 다시 결론은 미분해서 0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엄청 미분해가지고 이게 0 되는 게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미분해서 0 되는 게 중요하지 않다 절대로. 그럼 뭐가 중요한데? 미분했을 때 뭐가 중요하다? 미분했을 때 부호 변화가 중요하다 이 얘기. 이게 부호 변화 이게 중요하다. 부호 이게 바로 너희들이 미분을 배우는 목적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미분을 배우는 목적이 되는 거예요. 어디 가서 야 너 미분 왜 배우니? 근데 미분 왜 배워? 이렇게 얘기하면 미분을 배우는 목적은요. 그 도함수의 부호 변화를 알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미분에서 0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미분한 것, 도함수의 부호 변화를 알기 위해서. 그 부호 변화 때문에 요거 때문에
뭘 그릴 수가 있어. 이것 때문에 원래 fx를 그릴 수 있다는 거야. 이걸 그릴 수 있다는 거야. 왜냐? 얘가 음수면 얘는 뭐라고? 감소하고 있다는 거야. 얘가 양수면 얘는 뭐한다고? 증가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 fx를 그릴 수 있다가 이제 미분을 배우는 목적이 되는 거야. 뭐 가지고 지금 그린다고? 미분을 갖고. 오케이? 그래서 개념을 잘 잡아놓으라고. 나중에 고3 돼가지고 모의고사를 막 푸는데 걔네 막 틀어져가지고 막 미분해서 미분하면 뭐가 중요한데 그랬는데 쌤 미분하면 0 되는 게 중요합니다. 땡! 미분이 0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미분에서 부호 변화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부호 변화가 생기려면은 이제 중간에 뭐가 있어야 되겠니? 0이 있어야 되겠지. 양수에서 음수로 갑자기 바뀔 수 없는 거니까 중간에 0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요거를 찾기는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찾긴 찾는데 중요하지 않다. 요걸 찾는데 중요한 것은 부호 변화를 보는 거다. 알겠지? 그래서 얘가 양수면 증가, 음수면 감소합니다. 그래서 원래 fx를 그릴 수가 있다는 거야. 이해되겠니? 그게 미분을 배우는 가장 큰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프를 그리는. 그렇지? 그럼 그래프를 그리고 나면 이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래프를 그리고 나면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습니다. 첫 번째, 최대 최소 구할 수 있어. 두 번째, 실근을 구할 수가 있어. 우리 실근 하면 맨날 실수근이라 하지 말라 했죠. 실근이 뭐라 했어? 그래프의 교점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으면 이 교점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즉 실근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 뒤로 나오는 이 이제 앞으로 배울 모든 단원이 이제 극값에 대해서 배울 거고 최대 최소 배울 거고 최대 최소 하면 또 활용이 있지. 활용 문장제 막 나오는 게 있지. 그거 하고 그 다음 이제 배우는 게 방정식을 배울 거예요. 근데 그 방정식에서는 실근을 직접 구하는 게 아니라 실근의 개수, 그래프 그려서 교점 찾는 거 그런 걸 이제 할 거니까 이제 미분이 매우 중요시가 되는 거죠. 이해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노트를 넘기세요. 넘겨서 이제 그래프 그리는 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래프 그리는 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할게요. 자, 그래프를 그리는데 이 그래프라고 하는 것은 끊고 다시 하죠. 아니, 새로 단어를